네, 여러분, 친구를 보면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언제라도 맞는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알려면 주변 인물을 살펴보면 끝납니다. 그중에서 저는 제일 거슬리는 자로 원내대표 박찬대를 꼽지 않습니다. 박찬대는 이건 그렇게 대단하게 위협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박찬대는 이재명이 예전에 코딱지를 파주던 도우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코딱지 파주는 남자 박찬대 우리의 관심권이 아닙니다. 박찬대보다 훨씬 위협적인 인물이 예전에 이재명 주변을 어슬렁대던 강위원이라고 하는 머스마입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의 특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자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이재명 친위 세력의 대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 의원은 중앙정치판에서는 조금 낯설지 몰라도 호남 정치판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친구입니다. 잘 들여다보면은 지난 대선 때 3년 전에 대선 때 이재명 비서실의 총괄팀장을 맡았던 3명의 실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강 의원이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강 의원은 뭐 하던 작자냐? 전남대 출신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학생 시절에 한 청년 의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악마의 이빨을 살짝 드러내어 보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2023년 8월 달경에 단식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정치 생명을 끊을 것이다라고 무시무시한 협박을 했던 게 바로 그자 강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강 의원은 행동대원이냐? 아닙니다. 뜻밖에도 강 의원은 아주 교활한 여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2년 전에 진보적 공화국을 세우자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렸던 이재명 옆에 책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전략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른바 87년 체제,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았던 개헌 당시의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아엎자. 지금 세월이 흘렀으니까 전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공언을 하는 자가 바로 강 의원입니다. 지금 탄핵 전쟁의 상황에서 더욱 섬뜩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제7공화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걸 공언하는 그 친구가 저는 무시무시한 좌익혁명을 전조를 우리에 앞서서 들려주는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자. 남북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얘기를 선구적으로 외치는 친구라고 저는 파악하게 됩니다. 뜻밖의 그 강 의원이는 요즘 조용합니다. 의외로 강 의원 얘기를 들어보신 바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지난 총선 때 당내 경선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의 이재명이도 자기 뜻대로만은 일을 풀어나가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자기의 왼팔 오른팔에 해당되는 강 의원이가 경선 과정에서 덜렁 아웃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강 의원이가 뒷전에서 무슨 장난을 하고 있을까, 어떤 암약을 하고 있을까가 여전히 우리는 궁금하고 거기에 안테나를 촉수를 들이워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강 의원 얘기는 강 의원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당장 지금의 탄핵 국면에서 지금의 문제입니다. 강 의원에 못지않게 위협적인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삼민토 위원장 출신으로 탄핵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박선원이라는 친구가 정말 좀 문제라고 봅니다. 삼민토 위원장이라고 하는 건 옛날 80년대, 90년대 운동권 당시 극렬 운동권의 천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박선원은 생긴 거는 해사하게 생겼지만 속은 시커멓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시뻘겋거나. 세상이 알고 있듯이 그 박선원이는 비상계엄 이후 맨 앞줄에 서서 광란의 탄핵 칼춤을 추고 있는 바로 그 작자입니다. 비상계엄을 내란 사건으로 규정을 해서 사실관계 검증 없이 즉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라고 뒤에서 얼음장을 빵빵 치고 있는 바로 그 박선원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날뛰고 있는 박선원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일면 머릿 기사입니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 신문 헤드라인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뭐라고 보도했냐? 그 박선원이가 문재인에 앞서서 북한 노동당 서열이 가장 높다고 하는 첩보
첩보를 국정원에서 20년 전에 입수했다는 거. 그래서 그때 내사를 진행했었다라고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물론 20년 전에 박선원이가 그랬을 가능성을 두고 국정원이 내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했더니 사실이더라라고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국정원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낫겠느냐. 내사를 했던 것까지는 사실이고 팩트다라고 스카이데일리가 보도를 한 것입니다.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북한 노동당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만한 폭로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라면 정치권이 홀라당 뒤집혀야 정상입니다. 당장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당연하고 박선원 본인이 나는 아니다. 모든 건 음해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제기하겠다라고 하든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두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어리둥절할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폭로가 이어졌는데 박선원 본인도 입을 닫고 있고 민주당 애들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못 본 척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보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전현직 정보 당국자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때 박선원이부터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북한의 지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까지 스카이데일리는 그냥 보도를 했습니다. 더욱이 박선원의 과거 행적을 보건대 지금도 북한 지령을 받고 광란의 칼춤을 춘다고 봐야 된다 하는 의혹까지를 털어놨습니다. 이야, 이 정도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갔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이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걸 보여줍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 그중에서 박선원이라는 자가 80년대 운동권 출신이고 그 다음에 지금 탄핵 칼춤을 맨 앞장서서 서고 있는 것 사이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그게 뭐냐? 북한 노동당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 문제제기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폭로가 사실입니다. 자, 박선원이는 우리 그런 놀라움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건 따르고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행정의 최전선에서 활약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런 노무현 시절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전략기획실 행정관 그리고 국가안보전략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간첩이 청와대 내부에서 일을 했다. 그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핵심으로 일을 했다. 실무자로 일했다는 것은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랬던 박선원이는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더 출세를 합니다.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1차장으로까지 또 한 번 승진을 합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살림살이를 다 맡아보는 곳입니다. 그랬던 박선원이는 이재명이 등장하자마자 총선 직전에 이른바 인재 영입 케이스로 또 한 번 끌어들입니다. 왜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좌빨들이 박선원이랄 때 그렇게 사랑을 보일까? 이 뭔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뭐겠느냐? 아까 얘기한 북한 노동당, 비밀 노동당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게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라면 저는 개연성이 있다. 박선원 본인이 책임 있는 답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침묵한다고 사람들이 용서해 줄 것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박선원의 노동당원설은 이게 뚱따지처럼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20년 전에 그 10대 시끄러웠던 송두율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 송두율이가 북한 정치국의 후보위원이었다라고 하는 논란하고 너무도 똑같습니다. 그때 황장엽이라고 하는 우리 이쪽으로 귀순해 왔던 망명했던 황장엽이 송두율은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 김철수가 바로 그자다. 송두율이라고 하는 거는 대외형 이름이고 북한에서는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통한다라고 실체를 쫙 밝히면서 논란이 터집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하는 건 이게 노동당원이었다고 하는 거랑 또 다른 무게를 가진 겁니다. 어쨌거나 그게 월간조선이 그걸 보도를 하면서 끝내 송두율 측이 제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송사로 번집니다. 그때 법원이
저는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때도 법원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두율이 김철수라고 하는 걸 입증할 근거가 없다 라면서 송두율의 손을 들어줍니다. 송두율은 김철수가 아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뭐 북한 노동당 캐비넷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 수가 없으니까 송두율은 김철수라고 할 수 없다라고 김철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큰 실수라고 봅니다. 훗날 시간이 재판은 됐지만 송두율이가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여러 차례 들락댄 사실이 추가로 밝혀집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좌경화된 법원이 엉터리 판결 망치를 두드렸고 송두율을 면죄부를 줬다는 게 문제입니다. 송두율은 기본적으로 빨갱이고 벌건 인간이 맞다고 하는 게 그 이전 드러난 행적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역시 세상은 사법부가 좌경화된 사법부가 문제고 걔네들이 좌빨 인간들을 계속 포장을 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송두율이는 그러면 지금은 사라졌냐? 아닙니다. 지금도 국내 일간지 경향신문에 칼럼을 척척 씁니다. 검찰 독재가 어쩌고 윤석열 친위 쿠데타가 잘못됐느니 마느냐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움직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율의 이름으로 버젓한 기명 칼럼을 척척 써대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송두율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직 의원 박선원이 문제입니다. 그자야말로 문재인보다 노동당원으로 서열이 높은 인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우리를 섬뜩하게 만들어옵니다. 이 정도 지적이 나왔다면 박선원이는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한 스카이데일리를 고소하는 게 우선입니다. 야, 그거 틀렸다. 왜 국회의원 내 명예를 국회의원인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냐고 고소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빨간 인물이 아니라는 걸 국민 앞에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박선호는 딴 거 그만두고 스카이데일리를 고소하라 라는 얘기부터 이 방송에서 말미에 전하겠습니다. 박선호는 하는지 안 하는지 그의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칼춤을 그만해라고 하는 조언까지 들려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그럴수록 의혹은 커진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